오늘 오후 속보로 전해진 내용인데요. 무산되는 줄 알았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광주시는 현대차와 내일 최종 협상을 거칠 예정인데 남은 쟁점은 무엇인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인 고려대 박지순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자, 오늘 속보로 전해진 내용이 조건부 의결입니다. 네네. 왜 조건부 의결로 되는 건지 먼저 정리 좀 해주시죠. 아시다시피 이제 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참 난항을 크게 겪고 있어요. 예. 근데 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가장 큰 4대 원칙이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적정 임금을 받자. 그다음에 이제 적정 노동 시간을 가지자. 그리고 노사가 책임 경영을 하자. 그리고 원하청 관계를 개선하자. 이게 이제 4대 원칙인데요. 예. 그동안 이제 이런 원칙을 둘러싸고 그 현대차하고 광주시가 이제 이 협상을 쭉 추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어느 정도 지금까지 타결된 내용을 보면은 이건 이제 광주시하고 현대차의 타결 내용입니다. 예. 이제 연봉은 3,500 정도로 하고 우선 초임 연봉이죠. 그리고 일주에 이제 44시간 정도 근로 시간을 가지자. 근데 이제 세 번째가 문제인데요. 예. 이제 현대차에서는 한 5년간 이 경영 안정을 위해서 단체 교섭을 유예하자. 이제 이렇게 이제 요구해서 광주시하고 이제 협상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지역 노동계가 이제 반발을 한 거죠. 특히 5년간 단체 교섭 유예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협상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과정에서 오늘 광주시하고 노동계가 다시 이제 협상을 해서 이 5년간 단체 교섭 유예 부분을 삭제하자. 대신에 이제 이 안정적 노사 관계는 필요한 거니까 사업장별로 상생 발전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이것을 이제 우리 그 노동법상 노사 협의회로 인정을 하고 거기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 있으면은 그 유효 기간을 정할 때 좀 이런 요소들을 좀 반영을 하자. 그러니까 경영 안정 때까지 이제 이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타협안을 그 노동계하고 그 광주시가 이제 타협안을 만든 겁니다. 예. 이게 왜 이제 조건부냐 하면은 여기에 현대차는 지금 참여를 안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일 이제 현대차하고 다시 이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예. 이걸 받아들인다면 현대차가 받아들인다면 이제 최종 타결이 되는 것이고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은 결렬이 되는 것이겠죠.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이거네요. 임단협 5년 유예 혹은 네. 35만 대 자동차를 35만 대라고 그랬죠. 예, 생산 때까지 상생협의회가 이를 결정하자. 근데 이게 그렇죠. 노조 입장에서는 그러면 5년 동안 그 임금 협상 아예 하지 말란 얘기 아니냐. 네, 예, 이건 그래서 이제 반발을 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조건부가 됐고, 그럼 결국은 공은 다시 현대차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다시 이제 현대차로 넘어가서 현대차가 이제 판단을 상당히 이제 해야 될 아주 어려운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조건부 의결안을 보면 1안, 2안, 3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모호하다, 구체성이 없다 이렇게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1안, 2안, 3안이 이게 뭐 서로 어떤 그 대안이 되는지가 좀 모호하긴 해요. 예. 왜냐하면 1안은 단체 교섭 유예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고, 뭐 3안은 이제 노사협의회로 운영하는 것이, 뭐 운영 방법에 관한 것이고, 사실상 2안이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안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협상안으로서 이제 제시한 게 2안인데, 그 2안이 뭐냐면, 상생발전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어떤 의결을 하면, 이 의결에 대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겠습니까? 예. 유효기간을 정할 때에 5년이라고 못 박지 말고 또는 35만 대라고 못 박지 말고, 조기 경영 안정에 필요한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자. 이렇게 좀 애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협상의 여지를 노동계하고 이제 이 사측과 노측이 좀 협상의 여지를 가지도록 좀 말하자면 좀 유예해 놓은 거. 이게 이제 협상안으로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생각 어떻습니까? 내일 현대차가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저는 일단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되는 게요. 사실 이 광주형 일자리가 정말로 이게 성공을 하려면 이제 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담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려면 이제 경영이 안정이 돼야 되고요. 경영이 안정이 되려면 이제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노사 관계가 아무래도 무엇보다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려면은 어느 정도는 이 노동계가 양보를 해달라. 이게 이제 현대차가 요구하는 그렇겠죠. 주장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노동계로서는 그걸 35만 대 또는 5년 이렇게 못 박을 수가 없다. 이제 이걸 이제 지금 반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면 만약에 설립한 후에 바로 만약에 노사분규가 발생한다면 이러한 광주형 일자리 자체가 자초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이제 사측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영 안정이 필요한 최소한의 그런 어떤 노사관계 안정 방안을 좀 달라. 이게 아마 이제 사측에 즉 현대차가 요구하는 사항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과연 어디까지 이게 절충이 될지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현대차가 만일 거부한다면은 광주형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당장은 사실 광주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 없는 거죠. 현대차가 거부한다면.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이 참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예. 또 우리 지금 경제가 어쩌면 돌파구를 우리 노동시장이 돌파구를 좀 열어나갈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렇게 되면 사태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대안을 만들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면 이제는 뭔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걸 지역에만 맡기지 말고 좀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뭔가 이 물꼬를 터거나 뭔가 좀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그런 좀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됩니다. 예. 지금 그래서 어쨌든 안정적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데 그 초임 연봉 3,500에 주 44시간의 근로시간 그리고 광주시에서 주택이나 뭐 이런 복지 부분도 조금 책임지는 거고 그죠? 예. 이렇게 되면 이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렇죠. 노조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노조를 비판하는 의견이 좀 많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사실 우리 지금 일자리 문제가 지금 굉장히 큰 문제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제조업에서 이처럼 고용 유발 효과를 가진 산업이 없거든요. 그럼 이 자동차 산업 외에는 사실 이렇게 고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한 12,000개 정도의 일자리가 나오는 건데 이 일자리가 지금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그런 일자리란 말이죠. 그렇다면 뭔가 이번 기회에 좀 이 노사 모두 좀 특단의 어떤 이 협상 자세를 가지고 뭔가 양보를 해서 뭔가 이 소중한 옥동자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지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좀 이 이해관계에 얽매여서 서로 간에 이러한 어떤 합의를 이끌지 못한다면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큰 손실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전체 국민 경제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모두에게 큰 손실이 되는 것이어서 지금 굉장히 안타깝게 보고 있는 상황이죠. 예. 뭐 노조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현대차 측 노조 측에서는 뭐 총파업하겠다는 강경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이 광주형 일자리가 벤치마킹했던 독일 폭스바겐의 아우토 5000 여기는 노조하고 사측 갈등을 어떻게 조율했습니까? 지금 이제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현대차 노조가 지금 사실은 큰 변수입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 지역 노동계를 설득한다 하더라도 현대차 노조를 설득하지 못한다면은 사실 현대차 경영 자체가 지금 상당히 위기 상황으로 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총파업도 지금 예고한 상태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현대차는 지금 양쪽을 설득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인데 아우토 5000의 어떤 경험을 본다면은 결국은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개입을 한 것이 주요했던 것이죠. 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슈레더 총리가 노총 지도자하고 노조 지도자와 그다음에 사측 지도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가지고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설득을 시켰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단계에서는 이러한 어떤 결과물을 내려면은 정부와 대통령의 의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노조가 정말 이 현대차 노조도 분명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 요인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만큼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옆에서 지원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책임 있는 아마 의견을 좀 견해를 듣고 싶어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일의 사례를 해서 우리가 교훈을 찾는다면 정부와 대통령의 의지가 어떻게 이 노사를 양측을 모두 설득을 시키느냐 저는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 말씀인 것 같고요. 네네. 그러면은 현대차가 만약에 거부하면 다른 대안은 없는 겁니까? 현대차 이외에 다른 기업은 광주형 일자리 대상이 자체가 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현대차 외에는 이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이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산업, 회사가, 기업이, 대기업이 사실상 없죠. 그리고 이런 정도 규모의 고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산업 자체가 자동차 외에는 사실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머지 산업들은 대부분 장치 산업들이기 때문에 사실 고용 유발 효과가 크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다른 대안은 찾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이번 이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것은 만들어내야 할 그러한 어떤 과제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내일 공은 일단은 현대차로 넘어갔는데 현대차가 이것을 하겠다고 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만은 만일 하겠다고 하게 되면 그 이후의 과제는 없습니까? 지금 이후의 과제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이제 현대차 노조와 민주노총의 반발입니다. 당장 지금 총파업을 지금 의결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대차가 아시다시피 지난 3, 4분기 지금 4, 4분기 경영 상태가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영 위기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만약에 이제 여기서 타결이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정부와 그 다음에 우리 국민 여론, 언론 이런 부분들이 모두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 노조와 민주노총을 설득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이제 남아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를 토대로 해서 내년부터 안정적으로 어쨌든 여기에서 실제로 이 새로운 신설법인이 정상적인 영업 경영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모든 어떤 이 관심들이 이제 여기 집중을 좀 해서 다양한 방식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논의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인 고려대 박지순 교수였습니다.